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휴먼 힐링 센터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 채널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장마가 곧 시작된다고 하네요. 물론 비가 싫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름 더위를 한풀 꺾어줄 수 있는 반가운 비가 우리 휴먼 근무자들의 여름 근무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불평불만하는 이유, 그리고 이를 멈추고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불평불만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예를 들면 음식이 잘못 배달됐을 때, 와이파이가 갑자기 끊겨버렸을 때와 같이 사소한 것들도 계속 쌓이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주변의 동료에게 막 이야기하면서 풀죠. 과연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불평한다고 해서 불만이 해소가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이러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궁금증이 있었나 봐요. 흥미로운 실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화가 나거나 뭔가 좀 막 이렇게 이불킥을 한다거나 막 베개를 막 이렇게 때려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베개를 정말 때리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까라는 실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요? 저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구 결과는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왜일까요? 그 생각을 하면서 때리잖아요. 우리는 그 상황이 끝났음에도 베개를 때리면서 그 상황을 한 번 더 상기시켰던 그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 그게 해소되지 않는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뇌는 그걸 기억하고 이미 끝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느끼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또 내가 가지게끔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변의 휴먼 동료들에게도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 전이가 이루어집니다. 어느 정도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해소가 되기도 하지만 줄곧 끊임없이 또 회사에 대해서, 동료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비관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감염병처럼 우리의 집단 안에 확산되기 마련이겠죠. 우리가 그러면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과 불만을 자주 쏟아내다 보면 내 정보, 그 정보가 나의 뇌에 이제 입력이 돼서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지요. 이 얘기는 사람의 뇌는 단순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느끼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좋고 싫은 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부정적 자동화가 되기 전에 내가 나의 뇌에 입력하는 정보가 긍정적이고 즐겁고 좋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내가 이 회사에서도 다니고 있는 마음도 정말 즐거울 수 있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좋은 영향들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평, 불만에 집중만 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가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불평, 불만을 조금 멈추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제이 하트필드 교수가 특별한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평균 성인이 45kg 정도의 악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근데 나는 못해, 나는 약해, 이거를 10번 정도 이렇게 반복하고 다시 실험을 하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인 13kg 정도의 악력만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작아지고 가치없게 만들지 않는 휴먼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가치가 있고 내가 몸담은 회사가 가치가 있고 우리 휴먼은 다닐만 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내가 자랑스럽고 이러한 마인드 세팅 하신다면 이게 나한테 굉장한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 감정에 된 사람이라면 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중단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예쁜 옷을 사러 가서 나에게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이 다 너무 비싸다라는 말과 내가 마음에 드는 옷들은 다 이렇게 가격대가 좀 있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같은 의미일지라도 말에서 좀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듣는 사람에게도 큰 차이점을 느끼게 할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우리 비유법 있잖아요. 물이 반이나 남았네. 혹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하는 거는 같은 의미일지라도 그런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 그리고 행동을 하는 집단과 가까이 해라,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전에 휴티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롤모델로 한번 삼아보시라 라는 거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사람, 나에게도 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울신경 세포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느낌이나 어떤 말투나 행동까지도 닮아가려고 내 스스로 노력하는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평보다는 우리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그저 불평하고 불만하는 말을 쏟아내고 끝내는 것을 대화로 선택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불평이 아닌 해결책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심리학자 가이 위치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상품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 사람, 그 중에 16명만이 그 사실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거는 이런 메일을 썼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극히 일부만 그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이것처럼 불만은 짧게,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조금 더 길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삶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 역시도 긍정적이고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선생님은 오늘 어떤 감사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는 길에 이렇게 거울을 봤는데, 제 거울에 비친 뒷차에 계신 운전자분이 활짝 웃고 계시더라고요. 어떠한 좋은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알 수 없지만 그 웃음만으로도 저한테 좀 전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나도 좀 웃음이 나네? 이렇게 하면서 되게 감사하다, 신기하다라고 했던 그런 경험이 바로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삶에서 좀 가까이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퇴근하고 내가 시킨 예쁜 양말이 택배로 오는 날이야. 오늘 늦지 않게 왔네. 이런 감사들도 굉장히 사소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삶 속에서 우리 하루하루만큼씩의 감사를 쫓아 살아가고 휴먼의 가치와 내 삶의 가치, 그리고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는 우리 휴먼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멈춰지진 않아. 그런가요? 이렇게 하면 시작되지만 이렇게 한다고 멈춰지지가 않아.